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기도 하는데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다는 점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수원의 한 골목에 위치한 아담한 점집. 이곳은 입소문 타고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는데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까? 제작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도 이미 예약된 손님들이 있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죠. 예, 몇 번 오셨었어요. 생일이 2월 27일. 어디서 쉬세요? 달성서. 사주부터 꼼꼼히 받아 적는 영매사. 48, 경주 최씨. 네. 혹시 네. 여기 아프세요? 아, 예, 제가 신장이 안 좋아요. 지금 앉아있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아, 약간 신장에서 투석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기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 딱 푸는데 아프다 그러면서 딱 여기가 아픈데 팔에 빨딱빨딱 뛰는 것도 있어 그래. 네, 여기 심어서 지금 투석 받고 있습니다. 그게 빨딱빨딱 뛰어요? 예, 예. 지금 혹시 여기에 이제 부부가 이별해 있다 그러는데 남편분이 이게 물 건너가 있어요? 네,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 가 계세요? 네, 네. 그런데요. 몹시 긴장된 표정의 손님. 이 사람이 네. 직장에서 월급을 제때 받아온 건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안에는 저 앞가림 하기도 바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은 한 5년 전에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4년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월급이라는 게 들어온 게 없고.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 간 지 이제 가면서부터 이제 어차피 월급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월급을 받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제서. 인제서. 예, 네. 이 집은 50 중반 초반 넘어야 초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일은 내가 겪으라는 정해진 순서였다 네. 생각을 하시고.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저희 속마음 제가 이렇게 고생한지 몰라요, 다들. 근데 정말 다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제 마음속에 깊숙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글쎄요, 큰 문제가 벌어질 일은 오래 없지만 네. 남편분이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누가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사준다고 했을 때 절대 받아 먹으면 안 되고 내 정대로 정직하게만 가시면 이제 그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따른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벼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좀 점점 겸손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근데 참 신기하네요. 이게 왜냐면 네. 언니분이 저한테 몇 번 오셨는데 오실 때 안 보이던 분이 지금 보여요. 영매사의 눈에 무엇이 보인다는 걸까? 아, 정말요? 이 남자분이신데 네. 이 굉장히 왜소하고 네. 또 이분도 어디가 편찮으셨었는지 안색이 좋지가 많이 않. 물론 뭐 저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양반의 애비요 이러거든요. 네. 아버지가 너무 남자분 치고는 너무 마르고 진짜 뼈밖에 없으셨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많이 누워 계셨었어요. 편찮으셔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전달을 하는 중간 입장이라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의 얘기든 조상의 네. 얘기든. 근데 너나 원망 많이 했지.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고생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뭘 원해서 네. 오신 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막내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가 좀 덜 늦게 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어떤 원망이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원망을 해도 괜찮다.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해달라고 괜찮다고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죠. 지금 이제 아기가 차고 와요. 네.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막 올 때는 안타까울 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성에게서 안타까운 기운이 느껴진다는 영매사. 갑자기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는 걸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밤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나을 수 있다, 괜찮다고 그렇게 전해달래요.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세요? 하시나 봐. 그러니까 애기가 이러겠지. 별도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천한 힘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담하듯 편안하게 점사가 끝났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저희 속 마음 다 너무나 혹시 다 보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너무 속이 후련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 꼭 찾아뵐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에 영매사를 만나러 온 이는 중년의 남자 손님. 생년월일 좀 말씀을 해주세요. 76년 6월 19일이요. 사주를 받아 적은 후 모시는 신에게 물어본다는 영매사. 어머니가 둘이신가요? 네?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아니면 키우지 않았어도 뭐 원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 예, 맞아요. 예. 예. 낳아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이제. 지금은 그 아버지 재혼하셔가지고서. 이게 왜 나오냐면 아까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여자 망자가 셋이 지금 딱 보이거든요. 들어오실 때. 여자 망자가 셋이나 보인다. 3명. 그러니까 돌아가신 여자분이 세 분이 있는데, 예. 예, 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은 부모일 것이고, 둘은 형제가 아니냐. 니네 집을 들여다보면 내력을 보면 유전은 아닌데 유전 같은 그런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셨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작은 누나가 그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나는 이제 몇 년 전에는 큰 누나가 이제 어머니하고 똑같은 병으로 해서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딱 들어오시는데 벌써 딱 따라 들어와요. 서 있어요.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시는데 밖에 딱 따라서 같이 딱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라다닌다는 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력을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귀 좀 잠깐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사주에서 뭐라 그러냐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너는 건강관리를 좀 신경 써라. 안 좋다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씨가 이거 들고 다른 데 가면 이거 분명히 구타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버지가 굿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예, 예. 저는 신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굿하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물론 굿이라고 하는 절차 아니면 뭐 부적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굿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이런 내력을 가진 집의 아들이고 네 사주 또한 잘못하면 가정을 지키기 힘들고 네 몸에 이런 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해의 운세가 나쁠 땐 좀 몸을 좀 사려라. 평상시에도 좀 건강 관리를 좀 해라. 예.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혹시 아들이 혼자신가요? 예, 저 혼자. 아, 그리고 본인 사주에는 지금 자녀들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없습니다. 예, 없어요. 네. 네, 딸만 둘이 있어요. 뭐 늦게라도 뭐 어떻게 뭐 광명을 바라시지 마세요. 아버지는 조금 바라시고 아직까지 바라시고 그러면 계시는 아들을 것 바꾸라 그러세요. 저 할 때 아들 못 낳습니다. 사모님은 낳으실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아들 운이 없어요.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들을 바라시거든 아들을 바꾸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무슨 긴장되는지 연신 물을 마시는 남자 손님. 지금 45이에요. 세상 없어도 47에는 너 승진해. 47이요? 너 승진해. 이렇게 나와요. 뭐 자리를 옮기는 거라든가 다른 부서로 뭐 옮겨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한번 해본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한다. 회사를 관두고 나온다는 당신의 50대 이후의 얘기예요. 50 초반 이후. 50. 그냥 현상 유지하시고 47에 너 반드시 승진해.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몸 건강 관리나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맞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왜 난 자꾸 이렇게 되지? 이게 이러실 게 아니고 지금 현상 유지 잘 유지하면서 건강을 찾으면 47 되는 해는 세상 없어도 너 승진해. 그때 가셔서 뭐 저한테 꼭 안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 말이 맞다면 그때 가셔서 저분들 길 가르는 거나 한번 해주세요. 이제 여기 점사 보러 오셨잖아요. 예.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이게 뭐 궁금증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뭐 따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리 알아서 내가 조심하면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조심해서 하면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하면서도 편안한 점사가 매력적인 그녀는 천왕 할매로 불린다. 질병과 아이 점지에 관한 점사가 특히 정확한 영매사. 오늘 이곳을 세 번째로 찾은 손님을 만났다. 제 거 신년 운세 보고 싶어서 왔어요 했더니 지금 여기 앉으신 분 거 볼 게 아니고 친정 부모님 빨리 건강검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라고 지금 1시가 급하다고 하셔서 막 쫓겨나듯이 나가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 대장에 두 분이 다 선종이 나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이게 조금만 지체가 되면 바로 암으로 가는 선종이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천만다행으로 건강검진의 결과 하고 그 이제 며칠 있다 그걸 떼어냈어요. 너무너무 놀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겪고 아 진짜 약간 너무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으면은 암을 두 분이 다 겪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난 일. 영매사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다른 먼 친척이면은 아, 네. 그래도 조금 덜 가슴이 아픈데 네. 내 부모면 얘기가 완전 틀려지거든요. 아, 네, 그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움직여라. 부모님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진짜 급하게 부모님 건강검진 하셨는데 그 결과 보러 갔더니 의사가 진짜 다행이라고 여기 대장에서 선종이 나왔는데요. 아하. 두 분 다 나왔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암이 된대요. 아하. 네, 근데 네. 그거를 다행히 건강검진하고 바로 떼어냈어요. 그래서 네네. 감사하네요. 네, 저도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는 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 선하게 사셔서 아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아니야, 오히려 진짜로. 감사하네요. 네. 진짜로. 그때 상담비도 안 내고 그냥 갔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여기 가고 났는데 이상해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해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왠지 네. 오늘은 오는데 봉투를 챙겨오고 싶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본인 오늘은 거 그날 못 봤던 거. 예, 저랑 이제 남편이랑 아기랑 있는데 저희 거를 못 봐가지고 그때 그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기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보다 이 아빠가 네. 엄마보다 예. 본인보다 조금 덜 훌륭하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거를 해석을 하면 하나는 정직원이고 하나는 혹시 조금 작은 회사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하면 아이 말을 해석을 하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주로 봐도 본인이 위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혹시 정직원이에요? 네, 저는 좀 큰 회사 다니고요. 큰 회사? 애 아빠는 좀 벤처 회사 같은 데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네.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남편분도 상문에 이별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 걸 보니까 아이는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집안 내에 네. 어떤 분이 돌아가시지 않냐. 그럼 그 상문이 있다는 게 지금 네, 친정이나 네. 이런 쪽에 뭐 편찮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연로하신 분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분이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이 따님은 네네. 이렇게 보면 물론 이 나이 때 다 그러겠지만 이 친구는 유난스럽게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유난스럽게. 네. 어. 좀 네, 그래서 그런 편이에요. 보면 자세하게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네. 거예요. 예. 이 친구는 뭘 시켜도 잘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아, 네. 그 반가운 소리네요. 근데 따님 같은 경우는 훈육만 잘해서 이거 케어를 잘 해준다면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원래 어린 아이를 놓고 이런 얘기를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런데 또 알고 계셔야 돼서 이 아이는 네.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아이예요.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사주다. 네? 그래서 운세가 안 좋은 해에는 특별히 사고 조심을 시켜라. 이렇게 조심을 해도 그 일이 그렇죠. 생길 수 네. 있다는 말씀. 사주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네. 매일 영향을 주진 않아요.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네네. 어떤 중요한 시기에 그 사주가 역할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다쳐야 되는 해거나 아파야 되는 해에는 반드시 몸에 칼을 댈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뭐 연초 연말에 뭐 신수 보시잖아요. 네. 운 이제 한 해 그런 거 볼 때 조심해라 하는 애는 좀 특별히 좀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등도 아프세요? 네? 아, 저는 아무래도 컴퓨터 쓰는 일을 하니까 여기 알겠다? 네, 여기. 내가 약간 항상 얼른 가셔야 제가 안 아프거든요. 이렇게까지 다 아프신지 몰랐어요. 저는 여기 사실 저번에 왔을 때 처음 이런 곳에 와봤거든요. 점을 보러.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덜 무섭고 그리고 좀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네. 딱 간지러운 곳을 탁탁탁 찍어서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거르지 않고 나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저분들이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힘을 주시고 물론 안 보이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보이는 한도에서 정확히 보려고 하고 정확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영매사가 점사를 보는 동안 방울과 부채, 오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나쁘고 좋다라는 말은 못 하고요. 왜냐면 각자의 스타일일 거고 또 방울부채를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신굿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점을 봤어요. 그 굿당에 오신 손님을 무자위로 끌어다 앉혀놓고 점을 봤는데 그때 처음에 본 게 방울부채를 흔든 게 아니고요. 종이하고 펜 주세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받아줬고 본이 어디냐, 뭐 김해김씨냐, 경주 뭐 어디 뭐냐 이렇게 본을 묻고 그러고선 점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점을 보게끔 하는 제가 모신 신들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영매사. 그것이 바로 그녀의 특별함이 아닐까. 오늘도 그녀를 찾은 손님들의 소원을 신령님께 고해본다. 꽤 많이 되네. 이거 단데. 이것도 있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최근에 한 십몇 년 전부터 제가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손님들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공부가 참 많이 돼요. 그분들의 역사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미흡했던 거 또 발전하는 단계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일기장이에요. 이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뭐 점사 내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사 내렸던 내용들 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점을 잘 봤는지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돼요. 신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주를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 그에 대한 공부가 참 많이 돼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자 또 스승이자 또 세상에서 이거 돈 주고 누가 사가진 않겠지만 사간데도 안 팔 것 같아요. 또다시 누군가 찾아온 신당. 선생님,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벗어도 되나요? 벗어. 네. 얼굴이 좋아지네 점점. 네, 선생님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에휴, 여기 있다. 네. 항상 얘기지만 마음의 소원을 딱 간절히 담고 그러고서 하셔야 소통이 돼요. 한 달에 2번 이곳을 찾아 신께 기도를 올린다는 여성. 그녀에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걸까? 그죠. 부부간의 소원은 다른 소원 아니라 그죠. 슬아의 자손 존재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그저 하늘에 빌고 땅에 무릎을 조아렸어. 그저 지극정성으로 다 이렇게 기도드리니 그저 삼신자손 그저 잉태하게끔만 다 받들어 주시어서 그것이 소원이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건강 찾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기다려야 자손이 오는데 뭐 지금 뭐 삼신을 뭐 받는다고 그 아이가 뭐 딱 생겨서 분명히 뭐 건강에 잘한다 이러면은야 모르지만 그게 아직은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고 울지 마라. 다 이제 걷어서 괜찮다. 응? 근데 시기를 좀 기다려야 돼. 응.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잘 먹고, 응?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응? 그렇게 하다 해서 몸 먼저 만든 후에 그리고 자손을 가져야지. 응. 그리고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의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또 하늘에서 줘야지 잘 날 수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잘해서 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께 발언을 해야 그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 하나 낳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는데 왜 또 어제 왜? 어머니께서 또 그 아들 타령했구나. 부르셨어요. 응? 자꾸 성하시니까 자꾸 아이 가지라고 아들 낳으라고 성하시니까 그게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어제 시댁 갔다 온 다음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설쳤어요. 생각이 많지 또. 네.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또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시험관을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안 돼. 자식이 와서 10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는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내후년에 출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또 무리해서 하면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봐봐. 흘러내렸잖아. 실패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면 몸만 상하는 거거든. 내가 아무리 뭐 잘났어도 이 운이라는 것도 따라줘야 되고 또 그 운이 받쳐지려면 내가 현실적으로 또 이제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 그 몸으로는 지금 아기 낳으면 잘못하면 죽어. 본인이. 그러니까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써요. 내가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얘기를 좀 다시 드릴게. 네. 저희는 그냥 적정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한 1년도 되기 전에 신혼생활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라고. 저희가 조금 아들이 좀 많이 귀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당연히 자연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이랑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 안 가져지니까 이제 제가 먼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시어머니들은 이제 아들 탓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 임신 안 되면 그냥 너가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을 한 15회 이상 계속 했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연거푸하면서 몸과 마음도 많이 상한 상태. 이제는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고 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덜 웃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물며 친정엄마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합세해서 아이 낳으라고 하시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저 분보다 더 심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신을 모시고 간 지가 꽤 오랜 세월인데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게 너무 많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이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남편분 자체가 손이 귀한 사주를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손을 못 볼 수도 있는. 근데 천만다행인 건 이 사주에 자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자식운이 들어 있는 님의 건강을 먼저 챙기자라고 했고요. 두 분의 이런 사주적인 걸 봤을 때 올 내년은 힘들고요. 내년 이제 연말이나 돼서 다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해서 그러면 후년에는 반드시 낳는다. 사주에 아이가 없으신 분도 있으신 네. 거잖아요. 힘드신 분. 네. 그런 분들도 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점사는 꾸며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께 여쭸을 때 이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원합니다.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본인이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점집. 그 소망을 안고 오는 건 손님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빌고 또 비는 건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영매사의 묻히기도 합니다. 본인의 간절함에 영매사의 정성과 기도가 더해져 소망을 이루었다는 이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굿당.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굿은 어떤 굿일까? 정성스레 상이 차려지고 한 젊은 여성이 정성스레 절을 올린다. 오늘 드리는 정성은 이제 삼신 그 내림을 받고 삼신을 받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가지셔서 이제 출산을 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그 자손을 점지해주니 삼신께 이제 감사하다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다른 이제 신적인 존재인 그런 신령님들한테 또 감사하다고 또 이제 자손들 잘 자라게 해달라고 조상님들 이런 분들께 이제 감사의 이제 정성을 드리는 날이에요. 결혼 전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선주 씨. 반복되는 유산으로 소가리를 하다 지인의 소개로 천황 할매를 찾아왔다는데 이분이 어머님께 신장을 하나를 이식을 해준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신장이 2개 있는 것보다 하나가 있으면 임신을 하더라도 무리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계속 실패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좀 무거운 상태였는데 아시는 분이 그렇게 저와 오히려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는데 딸 둘 이제 삼신 받아서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선생님께 찾아가게 됐고 선생님께서 아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좀 믿고 따라갔어요. 딱 보자마자 제가 삼신 받자.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줄게. 이렇게 됐죠.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 봐 가슴 졸였던 선주 씨. 삼신을 받고 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는데 삼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애기 점지해주는 할머니, 삼신 할머니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삼신 할머니도 맞고 또 삼신이 할머니만 계신 건 아니에요. 예. 자손을 점지할 때는 하늘과 땅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이치죠. 아이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내지는 뭐 실패를 많이 하셔서 오신 분들의 이제 생년월일을 놓고 이렇게 이제 신께 빌죠. 된다. 힘들다.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니까 기다려라.
이런 응답을 저는 정확히 받아요. 첫 아이를 낳고 얼마 후 둘째 아이를 바로 가진 선주 씨. 그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곧 이제 둘째도 생길 것 같은데 산후조리를 좀 오래 못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임신한 걸 알게 됐죠. 근데 둘째는 아들이야. 근데 아이 몸에 뭐 다리나 팔이나 등이나 이렇게 아이 몸에 까만 점을 안고 나올 거다. 그러면 신에서 네가 착해갖고 준 자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됐죠. 딱 태어나니까 다리, 발목 쪽에 이제 검은 점 좀 큰 게 네, 있게 태어나서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고 네, 역시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건강하게 태어난 둘째 아이는 영매사의 예언대로 검은 점을 갖고 태어났다. 오늘은 건강한 남매를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그 삼신과 칠성이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손을 점지해서 감사하게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오늘 정성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상은 삼신상, 칠성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밥 3그릇과 저렇게 생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수명 장수를 빌어서 내려놓은 이제 그 소창과 저 안에는 이제 명을 좀 길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는 이제 명주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미역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미역국을 먹잖아요. 생일 때 먹는 것처럼 명도 있고 모든 애군들 다 물리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역도 있고요. 박바가지는 그냥 엄마의 그런 자궁 그 안에 담겨서 이제 무사하게 커라. 삼신을 내릴 때도 박바가지에 담아서 내려주고요. 저거 이제 두 아이 모두 이제 편안하게 잘 커다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딱 모아서 삼신대우굿이 시작되고 삼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영매사의 목. 해운년하니 지려 해운년은 다 경자년에 또 어여쁜 자손들 큰쪽 같은 자손들 이렇게 탈 없이 점지해서 탈 없이 다 출산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다 그저 감사의 정성 아니시냐. 오늘 정성 끝에 오냐 저 배시에도 내기주야 걱정하지 말어. 세상에 무엇을 팔아서 자손을 얻겠느냐. 그 마음으로 천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빌고 땅에 빌었다. 본향에서 자손들 뜻 받들어서 오냐 양손에 성공자 지게 받들어서 넣으시리. 오늘은 다 잠시 후 굿땅마당에 감사의 제물이 도착했다. 우세! 오늘은 다 이렇게 홍시에도 다 나라떼주 배시에도 안 당기주 금일정성은 다른 정성 아니오라. 또 시영일놀이 또 이렇게 자손들 점지해서 무사히 이렇게 출산하고 또 오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노라고 저 30년 전에 그저 시영일 전에 감사하다고 다 이렇게 드리는 정성입니다. 그저 상문살에 구농살에 어찌합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이라도 받고 있을 거야 밀어. 오커니 여수야. 흥겨운 가락과 함께
영매사의 의식이 이어진다. 이제 오방기를 뽑을 차례. 오시고 이봐라, 칠성에서 삼신에서 불사 재성님이 이렇게도 반가이 받으신다. 누구는 그래 3분의 1 확률 아니냐고. 그래도 노란 것도 빨간 것도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톡한 이렇게 오늘 표시를 하시잖아. 그러니 볼수록 신기하지 않으시니? 동서사방제수에 아무쪼록 자손의 보물제수 떠다가주고 금전제수 떠다가줘서 정성떡들이 쓰고 뒤타롭고 운타롭게도 오시고 금자천을 이자청에 자손의 보물도 다 뜨고 사방 동서사방에 널린 제수 다 떠왔어. 여기에 문서도 들어있고 혹시 알아 로또가 들어있는지도 다 떠왔는데 우리 기주가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거 갖다가 사야지요. 그래? 돈 드려. 돈 드리고. 아이 그래 그럼 얼른 그냥 만개수 천세 뜨다가 잡아. 나한테 들어다 저기다 갖다 놔. 어찌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빌어서 얻은 아이들이라 더 금쪽 같은 자식들. 삼신상에 올린 생미와 미역, 소창에 간절한 소망을 한가득 담았다. 이렇게 다 파두어서 그리고 이렇게 자손들 명패는 육천전하는 삼천신 중에 신님 전안에 이렇게 모셔놓고 수복 창수하게 해달라고 다 잘 빌어서 모시고 이 쌀은 집에 가서 남주지 말고 식구들 밥해 먹고 이 안에 이렇게 찹쌀하고 미역도 식구들하고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천근에 만근에 그저 천천량 만천량 그냥 재수에 그냥 문서에 그냥 다 담아서 그냥 다 앵겨주는 거야. 수명도 그렇게 담아서. 그러니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나날이 풀고 나날이 그저 성공하고 나날이 건강해지고 또 뜨거운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마.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영매사. 여성에게 다가가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져 주는데 영매사의 몸에 누가 오신 걸까? 고생했어. 할머니가 우리 새끼 잘 살게 해줄게. 네. 응. 애기들 걱정도 잊지 마라 우리 애기. 네. 너 왜 이렇게 하위했니? 손차 발차 그러고 있지 말어. 이쁘다. 누구 새끼가 이렇게 이쁘냐?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잘하니까 기특하고. 에휴, 너도 자손 힘들게 가져보니 힘들지. 너 부모도 그렇게 컸어. 이제 기도 걱정이지만 남들이 볼 때 아휴 잘 산다 이렇게 할머니가 도와줄게. 네. 애썼어? 네. 너한테는 저 자손들이 금쪽이지만 나한테는 우리 자손이 금쪽이다. 응? 그리고 엄마한테 잘하지? 응. 착해. 우리 새끼는 착해. 험한 조상들도 다 인도에 갈게. 영매사의 몸을 빌려 금쪽 같은 손녀에게 잠시 왔다 가신 할머니. 이제 애군과 부정을 물리치는 의식이 이어진다. 곧이어 모방기를 뽑아든 여성. 참도 잘했다. 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안색이 그냥 금방 밝아지는구나. 참말로 잘했다. 오늘 처지고 누지도 이렇게 상문의 애군액살도 걷어내고 그저 이렇게 다 못 살고 간 청춘들 다 헌옷 벗고 새우 갈아입고 이렇게 좋은 길로 가시라고 또 이렇게 인도 잘하고 또 무엇보다 자손들 삼신자손들 잘 낳아서 잘 키우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정성 들이신 끝에 그만이나 더 좋게 도와줄게. 그러니 큰 고비 잘 넘겼어. 이제는 편안하게 으쌰으쌰하게 도와줄 테니 그냥 걱정하지 마라. 어서야 기분 좋다. 참말로 잘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신이 존재함을 믿게 된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밖에는 없죠.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뭐 더 욕심 부리면은 뭐 이름나게 더 클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엔 내 가족 다 편안하게 서로 뭐 마음에 상처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네네 빌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좋죠 뭐. 행복하잖아요. 자손을 이게 잉태를 해서 낳은 것도 좋은데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애기들 엄마가 또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신명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막 벅차요. 왜 사람이 슬퍼도 울지만 너무 기뻐도 울잖아요. 그 기쁨이 막 차올라서 저도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신령님들한테도 물론 감사하지만 일단 우리 그 제갓집의 기주가 또 대주가 굉장히 얼마나 사람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냐가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분께 또 감사해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천황 할매. 누구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서 출산을 돕고 산모와 갓난아이를 보호하며 자식 갖기를 원하는 부인에게 아기를 점제하는 삼신.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라는 오명을 쓴 대한민국에 삼신께서 좀 더 부지런히 아이를 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험한 초대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